편지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하얀색 편지지에 파란색 잉크로 적어 내려간 글이었는데요. 정말 얼마 만에 받아본 손편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글 마무리에 적힌 날짜로 봐서는 3일 전에 발송된 편지였죠. 편지는 얇은 봉투 안에 시간을 담습니다. 작은 종이 위에 적힌 글자 속에 담긴 시간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시간이 정지한 채 보낸 이로부터 받는 이에게 전달됩니다. 도착한 편지를 뜯어서 읽는 순간에는 냉동되었던 무언가 녹아서 풀리는 것처럼 그 안에 고정되어 있던 시간과 이야기들이 현재의 시간 속에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그건 편지 봉투를 뜯을 때 마치 그 안에 담겨있던 진한 커피 향이 방 안에 가득 퍼지는 그런 느낌과도 비슷합니다. 3일 전 지인으로부터 보낸 편지가 지금 편지 봉투를 여므로써 과거의 시간이 현재의 시간과 교차합니다. 과거의 기억과 이야기가 지금의 마음과 생각에 스며듭니다. 오랜만에 받은 손편지. 지인에게 편지 잘 받았다는 스마트폰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런 기분 좋은 여운을 지인 또한 느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입니다. 얼마 전에 손편지를 받았는데요. 손편지라 함은 종이에 펜이나 볼펜으로 손으로 직접 작성한 후 종이봉투, 우편봉투에 넣어서 우표를 붙이고 발송하는 편지죠. 네. 이거 누가 몰라? 하실 수 있어요. 네, 손편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젠 정말 온라인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니까요. 손편지 세대가 아니라면 손편지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손편지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는데 실제로 종이에 편지를 써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는요. 정말 체험처럼 손편지 써보기 체험 이런 것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손편지. 며칠 전에 손편지를 받았는데요. 저도요. 정말 얼마 만에 받아본 손편지인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최소한 거의 확실하게 최근 10년 안에는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10년도 더 되긴 했는데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최근 10년 정도라고 해두겠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분들은 최근 손편지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가장 마지막으로 손편지 받아본 적이 언젠지 기억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이런 스마트폰을 통한 아니면 이메일을 통한 문자나 글이 아니라 직접 편지지와 봉투를 사서 손으로 편지를 쓴 적이 언제였지? 마지막으로? 아니면 그러한 손편지를 받아본 건 언제였지? 네, 기억나시나요?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화장까지를 손편지 범위 안에 포함한다면 그래도 이건 비교적 최근까지 받거나 써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화장도요. 실제 종이카드보다는 스마트폰 또는 SNS에 예쁜 그림, 이미지와 함께 나와 있는, 사진과 함께 나와 있는 짧은 문자로 보내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카드나 연화장도 예전만큼 많이 보내거나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편지를 쓰고 고치고 구겼다가 잘 안 써지면 구기죠. 글씨를 틀렸거나 아니면
썼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다시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편지지가 몇 장 안 남으면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제 신중하게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틀린 부분은 화이트, 수정액으로 지우고 덧칠해 다시 적는 경우도 있고요. 글을 쓰면서 편지를 받을 상대방을 떠올리면 함께했던 시간들도 생각나고 그러한 시간과 떠올림을 꾹꾹 눌러 담아서 한 줄 한 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정성스러운 편지를 받는 사람도 아마 그 글을 읽으면서 글을 썼을 당시에 그 마음이 편지를 보낸 이에 보낸 사람의 그 마음이 떠올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SNS 문자나 스마트폰 메시지로 소식을 전하고 글을 전하니까요. 훨씬 더 빠르고 편해지긴 했는데요. 가끔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종이에 글을 쓰고 시간이 걸려 우편이 배달되고 그러한 시간에 담긴 정과 마음, 그러한 것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준비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 나왔던 OST 중에서 조정석의 좋아 좋아. 처음 널 만나는 날 노란 새송이 장미를 들고 룰루랄라 신촌을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생머리 휘날리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너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네 이야해로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 많은 네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룰루랄라 신촌을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 이야에도 여보세요 나의 천사 어떻게 내 마음을 훔쳤나요 괜찮아요 나의 천사 가져간 내 마음을 고이 간직해줘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 많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 많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의 OST 중에서 조정석의 좋아 좋아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손편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손편지처럼 예전에는 일상이었지만 점차 사라져서 최근에는 만나기 힘든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에 대한 기억들과 함께 할게요. 네, 손편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손편지부터. 네. 저는 편지를 좀 자주 보냈던, 네, 즐겨 적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편지 쓰는 순간도 좋지만 이런 문방구, 네, 아니면 펜시점 그곳에 가서 예쁜 편지지하고 편지 봉투 고르던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네, 계속 천천히 시간 들여서 지금 성인이 된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꼭 구입하지 않더라도 네, 오후 가는 길에 들려서 네, 편지지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건 사기도 했던 가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문편지. 네, 요즘도 있나요? 위문편지? 국군 아저씨. 어렸을 때 당시로는. 지금으로는 네, 국군 조카. 삼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국군 장병에게 성의 있게 보내기도 하죠. 네. 그 교실에 이제 어느 날짜, 어느 시간을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전부 다 국군 장병들께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친구는 성의 있게 정말 천천히 생각하면서 쓰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대충 몇 자만 적고, 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들었던 소문 중에는 국군 장병에게 답장을 받은 사람도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누나는 예쁜 그림 엽서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네,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저는 막내였거든요. 네. 막내였거든요가 아니라 막내죠. 네, 그때도 막내, 지금도 막내죠. 어, 앞에서 예쁜 엽서 편지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저보다 훨씬 늦게 이제 하교를 하죠. 몰래 누나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고 뒤지고 정확한 표현으로는 예쁜 엽서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처음처럼 똑같이 엽서를 배치해 놓고 나오는데 늘 들켜서 누나한테 혼났던 네, 기억도 있네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사연도 받고 있지만 네, 엽서나 편지도 받아야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주소를 지금 제가 외우지 못하는데 주소도 한번 알려드려야겠어요.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니까. 근데 예전에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엽서 사연도 많이 받았죠. 네. 그리고 예쁜 엽서 공모전 그런 것들도 했었어요. 방송국에서. 그리고 연말이면 예쁜 가을 정도면 예쁜 엽서들을 모아서 공모전을 했던 당선된 엽서들을 쭉 그런 이젤 같은 데에 공원에 전시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편지 이야기하니까 전보도 생각났어요. 전보. 네. 아마도 만약에 서울에서 전주로 아니면 부산에서 대전으로 이렇게 급하게 뭔가에 문자를 보낼 때 지금처럼 이메일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하지 못했을 때는 그 한참 전이죠. 전보라는 게 있었죠. 우편 형식인데 몇 자만. 네. 글자가 너무 길면 안 갈 수도 있고 또 가격도 비쌌을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길지 않는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만 축하라던가 아니면 급하게 전할. 그러면 아마 우체국에서 우체국으로 전보를 보내면 그 우체국에서 글자화 이렇게 찍어서 우체부 아저씨가 배달처럼 가져다 주곤 하셨습니다. 보통은 결혼이나 장례식, 급한 소식 등의 내용이 많았는데요. 청첩장 같은 경우는 그때도 카드 형식으로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고 요즘도 이제 그렇지만 점점 실물로 이렇게 주는 카드 대신에 스마트폰 메시지로 보내는 경우가 많죠. 스마트폰 그런 메시지 축하 메시지 중에서 그런 업체들이 예쁘게 이미지화해서 거기에서 이제 신랑 누구 신부 누구 해서 보낼 수 있게 링크도 함께 넣어서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보내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이제 간편해지고는 있는데 예전에 종이를 활용할 직접 손으로 뭔가를 적어야 할 상황들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우편 배달의 대부분이 뭔지 아시죠? 네. 손편지보다는 공과금 납부 고지서 네,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요즘은 선택적으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는 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형태의 우편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택배는 많아지고 있죠. 네.
이렇게 편지와 관련된 기억이 있다고 하면 전화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전주가 고향인데요. 맨 처음에 전주에는 전화가 나왔을 때 몇 국 그런 거 있잖아요. 국이 숫자 한 자리였어요. 전주 같은 경우는 2번과 4번, 6번이었고요. 우리 집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은 6번이었습니다. 네. 8번이었네요. 8번. 제가 8번을 빠뜨렸네요. 8번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기억도 점점 사라지고 있나 봐요. 어떡하죠? 네. 8국 맞아요. 8국. 네. 8국이었고 그러다가 숫자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바뀝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점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전화 사용 인구가 많아지니까 아마 숫자 하나로 감당하기는 어려우니까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점점 숫자가 올라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팔자가 붙습니다. 전주에는. 그래서 82번, 84번, 86번, 88부, 8번. 8번 맞네요. 왜 그러냐면 88번까지는 제 기억이 나거든요. 확실하게. 그러다가 이제 앞에 이자가 붙습니다. 200단이죠. 그래서 228번, 221번 이런 식으로 지금은 나가고 있죠. 네, 숫자 4자리까지 지금은 전화번호가 나왔죠. 네.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 공중전화 부스. 네. 부스도 정말 많았죠. 집에 전화만 있을 때, 지금처럼 스마트폰, 휴대전화가 없을 때요. 네. 그때는 그리고 이제 처음 초창기에는 버튼식. 네. 지금은 스마트폰은 터치식이죠. 버튼식도 아니죠. 터치죠, 터치. 그런데 이제 번호가 숫자 1, 2, 3, 4가 버튼처럼 나와 있어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전에는 다이얼 형태였죠. 네. 1번부터 0번까지 동그란 형태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사국을 하려면 4번에 손가락을 넣어서 그만큼 돌리죠. 그러면 다시 돌아갈 때 둘둘둘둘 하면서 돌아가죠. 처음으로. 그래서 직 하고 다시 한번 직 이렇게 숫자만큼 돌려야 됐는데 이제 공중전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이얼식이었어요. 집에만 그런 게 아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10원, 20원 기본 요금을 넣고 공중전화를 하는데 시간이 길면 20원만큼의 통화를 하면 이제 전화가 뚝 끊기거든요. 급한 마음에 동전을 막 찾아서 넣습니다. 네, 얼른 추가 동전을 넣어야 하는데 그때 동전을 넣을 때 전화기 안에 넣겠죠. 공중전화에. 그러면 통화하는 중인데 뗄거락 하고 동전이 그 들어가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나중에는 공중전화 카드가 나왔죠. 그래서 동전을 대체할 수 있는. 처음엔 요즘은 일상이 된 카드인데요. 당시에는 저는 신문물이다. 야, 어떻게 카드로 전화를 하지? 네, 그렇게 신기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출기 삐삐가 나왔죠. 네, 그때가 우리나라 공중전화의 중흥기, 네, 황금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호출기 같은 경우는 직접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호출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목소리를 녹음해 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전화를 통해서 본인이 들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호출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거리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그 음성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약속 같은 경우는 더 그랬죠. 그렇다 보니까 공중전화도 거리에 많은데 곳곳에 있는데 곳곳마다 시내 같은 경우는 거리 같은 경우는 긴 줄이 정말 10명, 15명은 평균적으로 많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는 대학교는 더 그랬죠. 네. 아무래도 확인을 자주 하니까요. 네. 그러다가 또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서만 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휴대전화 어디서나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초반에 잠깐 나왔던 거, 네. 개그맨 김국진이 CF 광고를 했던 건데요. 영어로 도시폰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전화는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서만 전화를 걸거나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주위에 공중전화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전화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도 당시에 이 도시폰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네,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휴대전화 지금으로 왔습니다. 휴대전화가 처음 나왔을 때 통화 가능 범위가 지금처럼 전국 어디서나 아니었던 기억입니다. 각 지자체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서 만약에 전주 전북에 내가 휴대전화를 이렇게 등록을 했으면 딱 전주에서만 통화를 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들을 수가 있어요. 전주권, 전라북도권을 벗어나면 역시 통화가 안 됩니다. 아마 제가 기술적인 부분의 구현은 모르지만
이게 지금으로 보면 와이파이의 범위라던가 뭔가 그런 거와 관련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 지역에서만 전화가 됐을 때는 고속버스를 타고 타지를 갔다가 전주로 다시 복귀하면 전주 근처 오면 승객들이 여기저기서 전화를 막 꺼냅니다. 이제 전주에 왔다, 통화가 가능해진 거죠. 그런 기억도 나네요. 네. 다 잊고 있었는데 오늘 방송 손편지에 받았던 기억부터 시작을 해보니까 과거의 편지에 대한 기억, 전화에 대한 기억들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편지와 관련된다면 또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하장. 요즘도 카드와 연하장은 연말에 보면 문방구나 편의점에 또 많이 배치돼 있죠. 달라진 점이라면 요즘은 이제 카드를 펼쳤을 때 이렇게 입체처럼 글씨나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멜로디도 나오죠. 네. 초등학교 저 다녔을 때는 해마다 연말이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카드 그리기였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는 세트가 문방구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문방구에서 사서 이제 붙이고 그림도 펜으로 그리고 예쁘게 꾸미고 스티커도 붙이는 그랬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한 번은 네, 친구들끼리 갑자기 브루익도끼 성금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업 시간 외에 친구 집에 다 모여서 한 5명 됐던 것 같아요. 그 문방구에서 구입한 네, 카드 만들기 세트를 사서 저희가 막 그림도 그리고 꾸미기도 하고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팔았죠. 저희가 성금을 도끼에 성금을 만들 목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마음만큼 많이 팔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몽땅 다 구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선생님과 함께 브레이토끼 성금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공중전화 부스 요즘은 보기 많이 힘들죠.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중전화 부스가 사라지는 것처럼 빨간 우체통도 점점 보기 힘들죠.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도 공중전화 부스, 빨간 우체통 예전엔 정말 거리 곳곳에 있었거든요. 내가 최근에 언제 봤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어쩌면 또 물론 예전만큼 우체통이 많이 없지만 우체통이 아직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그나마 자주 없는 빨간 우체통도 내가 스쳐 지난다고 해도 그렇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내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 눈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대다수가 차로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슝슝 지나가다 보니까 우체통이 또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네. 한번 이 방송을 기억하시면 다음 주까지 우리 동네 아니면 내가 다니는 근처에 전화부스나 우체통이 어디 있나 한번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다가 카드 이야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것도 있었죠.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네, 우표 모양인데 정확하게는 우표라기보다는 네, 결핵 퇴치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성탄절 전후에 발행하는 증표입니다. 네, 우표 모양으로 생겨서 해마다 연말이면 뭔가의 상징물 내지는 캐릭터 주제를 정해서 예쁘게 크리스마스 실이 나오죠. 네. 근데 우편 발송할 때는 이 실만 붙이면 안 되고요. 우표를 함께 붙여야 돼요. 네. 어렸을 때 친구들 중에서는 그냥 실만 붙였다가 반송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실은 실일 뿐. 네. 우표에 기능은 하지 못하고요. 보내려면 네, 우표와 함께 그 옆에 선물처럼 실을 보내기도 하죠. 저는 크리스마스 실 모으는 취미도 가지고 있어서요. 제가 예쁜 엽서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표 모으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반 우표도 모았지만 연말이면 딱 그 해에만 만날 수 있는 한정판인 크리스마스 실을 한동안 모았습니다. 거의 15년 가깝게 모은 것 같아요. 해마다 구입했는데 이것도 역시 말하다 보니 구입하지 않은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올해부터 다시 한번 네. 구입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노래 듣기 전에 네, 지금 편지와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카세트 테이프
또 빠질 수 없죠. 이야기도 잠깐 해볼게요.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다 음원 형태지만 예전에는 뭐 LP, CD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대중성이 있는 건 테이프가 아무래도 많았죠. 그리고 공테이프라는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음악사 가서 가수들이 발매한 상품화된 그런 가수들의 테이프를 구입하기도 하지만 공테이프라고 해서 빈 테이프예요. 그래서 지금의 뭐 스마트폰 녹음 기능처럼 녹음기로 저희가 녹음 버튼을 누른 다음에 공테이프로 녹음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음반사에 공테이프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음반사에서 공테이프를 구입하고 좋아하는 노래들을 쭉 여러 가수의 여러 곡명을 적어서 주면 그 음악사에서 공테이프에 저희는 구워서 준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녹음을 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공테이프를 받아서 그러면 거기 이제 음반사 사장님이 제가 드린 목차처럼 예쁘게 글씨로 써서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저희가 만날 수 있었던 거리에서도 가수들의 공테이프가 아니죠. 그 음악 테이프를 많이 팔았죠. 정식 발매된 건 아니고 비공식적인 테이프였는데 저희가 빌보드 차트에 비유해서 길에서 판다고 그래서 길보드 차트 이렇게도 부르곤 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음악사도 요즘은 많이 안 보이네요. 대형 음반사는 있는데 예전에는 동네마다 작은 음반사들도 거기들 통해서만 테이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온라인 구매도 안 되지만 지금처럼 음원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입을 했었는데 음악사도 많이 사라졌네요. 그리고 지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립기도 하지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좋기도 합니다. 지금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일상이고 어떻게 보면 새로 나오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최신이지만 시간이 지금처럼 지나고 보면 사라지고 추억일 거예요. 예전에 카세트만 넣었던 작은 미니 카세트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는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었다. 폰을 무려 손으로 들고 다녀요. 귀찮게. 먼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닌 뭔가 단추 하나만 띡 누르면 통화가 되고 앞에 그 3D, 3D로 쭉 영상이 나오고 그런 형태가 저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거지만 머지않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잠시 쉬어가면서 노래 들으려고 하는데요. 드라마 도깨비의 OST 중에서 두 곡 들을게요. 크러쉬의 뷰티풀, 찬열과 펀치의 Stay With Me.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Beautiful life. 하늘 아래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 텐데.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내 곁에서 머물러줘.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It's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언제나 널 지켜줄게. It's beautiful life.
make it. Beautiful life. 너의 눈물, 너의 미소도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미치도록 널 사랑했었던 날.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를 잃고 싶지 않아.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It's beautiful life. 세상에 너와 닮은 추억이 또 덩그러니 내게 남겨져 있어. 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자꾸 가슴이 시려서 잊혀지길 바랬어. 꿈이라면 이제 깨어났으면 제발 정말 네가 나의 운명인 걸까. 넌 falling you. 운명처럼 너를 falling, 또 나를 부르네 calling. 헤어나올 수 없어 제발 homie. 내 인연의 끈이 넌지 기다린 네가 맞는지. 가슴이 먼저 왜 내려앉는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네가 사는지. 내 안에 숨겨봤던 진실. 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자꾸 가슴이 시려서 잊혀지길 바랬어. 꿈이라면 이제 깨어났으면 제발 정말 네가 나의 운명인 걸까. 넌 falling you. 넌 falling you. 가슴은 뛰고 있어. 여전히 날 보고 있어. 자꾸만 숨이 막혀서. 아직은 멀리에서 너를 지켜보고 싶어. 내가 또 왜 이러는지.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다르게 운명의 시간엔 또 더디게 같이 내 가슴은 널 향했고. 크러쉬의 뷰티풀, 찬열과 펀치의 Stay With Me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 16회 방송에서는 밤하늘에 뜬 별을 이야기하면서 태양과 지구의 달과 별, 중력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상에서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중력, 내 마음속의 중력에 대한 생각도 해봤고요. 잠시 우리 일상에서 우리 주위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빛, 라이트, 빛나는 거죠. 별빛처럼 사람 간에도 반짝이고 비춰주는 빛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16회 방송 라디오 책갈피에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해봄 진숙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진행자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B-612 누군가와의 관계와 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왕자의 별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가로 열고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방향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괄호 닫고 중학생 시절엔
44번쯤 의자를 옮겨 석양을 오래 볼 수 있도록 오래도록 볼 수 있는 나만의 별을 가지고 싶었고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과 길들여진다는 것에 막연한 환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회적 관계에 익숙해진 지금은 어떤 관계든 노력이 필요하고 오랜 노력에도 내 마음이 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계에서의 끌어당김이나 밀어냄보다는 그저 적당한 거리 유지가 모든 관계의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나의 별로 혹은 내가 누군가의 별이 된다는 건 어쩐지 많이 어색하네요. 하고 히읗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고요. 덧붙여 주신 글로 소녀 시절엔 오래도록 석양을 보고 싶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네. 어린 왕자의 별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괄호에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방향일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 내용과 딱 정말 잘 어울리는 내용과 방향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라디오 책갈피에 올려주신 청취자분들의 댓글은 마치 하나하나의 별빛처럼 청취자분들과 함께 비춰가며 저희가 방송을 통해 나눌 수 있고요. 글귀 하나하나가 라디오 책갈피를 함께 빛내주십니다. 네,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 빛을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모으고 받아서 방송을 하는 거고요. 네. 라디오 책갈피 방송을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요. 많은 경우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생각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방송에서 사람 간의 관계라든지 자아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문득문득 어린 왕자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중에서 어린 왕자를 그 책을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어린 왕자와 여우, 장미꽃, 별 등이 자꾸 연상되나 봐요. 제가 방송하면서. 지금 생각해봐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명작, 대작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방송의 주제가 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별과 별 사이의 관계, 중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 빛나고 비춰주는 빛에 대한, 별과 빛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오늘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쭉 함께 나눌 건데요. 그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우리의 마음이나 상황, 사람 간의 관계, 사회 현상 등에 대해 어쩌면 이렇게 어린 왕자처럼 잘 담아낼 수 있을까 그 글 안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린 왕자 읽은 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꺼내어 읽어봐야겠습니다. 진해봄 진숙님이 글 중에서 사람 관계에서의 적당한 거리 유지가 최선이다 하는 부분을 보다가 선인장 이야기도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한참 이러한 글이나 선인장과 관련된 글이나 이미지, 카툰이 많이 온라인상에서 돌았었는데요. 만일 사람 간의 관계 또는 사랑하는 대상을 선인장이라 가정한다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상대방, 선인장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꽉, 꼭 껴안게 되는 거. 그럴수록 선인장 가시에 찔려 아파하게 된다는 그 말과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무래도 관계 이야기를 하다 보니요. 인연이라는 말도 생각나네요. 중력과 관계, 빛과 인연 말입니다. 그리고 글 중에서 중학생 시절엔 44번쯤 의자를 옮겨 석양을 오래도록 볼 수 있는 나만의 별을 가지고 싶었고 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40번도 아니고 42번도 아니고 46번도 아니고 딱 44번쯤 의자를 옮겨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저는 글을 보면서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네. 44번쯤 의자를 옮겨 석양을 오래도록 볼 수 있는 의자를 딱 그냥 옮기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44번쯤 의자를 옮겨 본 석양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은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달림을 볼 때마다
달님을 비추는 햇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달을 비추는 그 모습을 상상해요. 누군가 빛날 때 그 누군가를 빛나게 도와주는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 애정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빛났을 때 저를 도와주신 분들, 사람들을 떠올리면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구를 빛나게 해주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중력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주 관련 영화들을 볼 때마다 중력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곤 했던 시간들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고마운 지구를 우리는 힘들게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참 미안하고 환경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다짐하곤 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한쪽에서만 중력으로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중력으로 함께한다면 더 끈끈하고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마도 라디오 책갈피 지기이신 칸디님과 애청자님들 사이에도 서로에게 함께하는 중력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노래를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미도와 파라솔 버전으로 신청곡 드려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중력이라고 하면 공상과학 영화, 우주를 배경으로 제작한 SF 영화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영화를 보면 무중력 상태로 둥둥 붕붕 이렇게 떠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일지 상상도 하고 실제로 우주에 가면 영화 속의 무중력 모습과 얼마만큼 비슷할까, 일치할까 궁금하곤 합니다. 사람 간의 중력, 누군가 나를 비춰주는 빛처럼 내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또는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닐 수 있는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간의 중력. 사람 간의 중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질적인 중력도 있지만 마음의 중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서로 간의 일방적인 끌어당김이 아닌 상호작용을 하는 중력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전자의 경우 버팀목처럼 나를 비춰주고 단단한 중력으로 중심을 꽉 잡고 설 수 있게 하는 사람으로는 저는 부모님이 먼저 떠올랐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떠오르고요. 후자의 경우 일방적인 끌어당김이 아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비춰주는 사람으로는 연인 간의 관계 또는 사회에서의 친구나 지인 간의 관계 등이 떠오릅니다. 달님을 비추는 햇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곤 한다고 하셨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부모님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부모님도 그 세월만큼 그만큼의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저를 비춰주던 부모님의 그 빛이 약해져 갈 때,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니까요. 과연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튼튼한 중력으로 그리고 그렇게 밝은 빛으로 나를 비춰주고 끌어주셨는데 지금의 나는 부모님께 얼마만큼의 빛이 힘이 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시절에 관계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그분들의 소중한 빛으로 마음에 담고 생각하며 사시겠지만요. 그런 게 아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받았던 것처럼 부모님에게 그러한 의지나 빛과 힘을 받았던 것처럼 부모님께 빛을 비춰드리는 힘이 되어주는 과연 지금 나는 얼마만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는 이야기 중에 아버지의 걸어간 뒷모습을 봤을 때 예전과 달리 많이 굽었다, 작아졌다. 그리고 어머님을 봤을 때 어머님의 손이나 얼굴, 이마에 주름살이 늘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와 좀 연계되는 말일 것도 같아요. 생각하다 보니까요. 부모님에게 받은 빛은 어떻게 보면 빛이기도 하지만 빛일 수도 있겠습니다. 빛나다 할 때의 빛도 있지만요. 빛이다 할 때의 그 빛 말입니다. 부모님께는 비의 치읓받침인 빛도 있지만 비의 지읒받침인 빛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감사에
그러한 빛 내지는 빛 지읒과 지읒입니다. 신청곡도 적어주셨는데요. 세연님의 신청곡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OST 중에서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너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세연님의 신청곡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책갈피에 청취자 여러분이 올려주신 댓글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6회 방송인 중력과 빛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14회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15회까지 이어졌던 내용 중에 아란님이 이와 관련한 글을 올려주셨어요. 14회 방송에서 영화 영웅본색 2의 주제곡이었던 장국영의 분양 미래일자 소개를 하면서 중국어에서 북경어와 광동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북경어와 광동어가 얼마만큼 서로 통할 수 있을까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아라님이 장국영을 좋아해서 중문과를 가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 장국영은 북경어를 쓰지 않고 광동어를 썼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라님 글을 보면요. 광동어와 북경어는 완전 다르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글은 통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대만은 중국과 본토의 글은 다르지만 북경어와 회화로는 통한다고도 적어주셨습니다. 잊지 않고 아라님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16회 방송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댓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별에게도 별이 있겠죠? 히읗히읗 해주셨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서로를 비추는 별. 사람 간 중력에 있어 마음의 중력은 노력일까요? 끌림일까요? 제가 보기엔 처음에 끌림이어도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것은 어려우니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되었건 사람의 별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되고픈 세상에 라디오 책갈피도 그 빛을 더합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의 중력은 노력일까요? 끌림일까요? 하신 말씀이요. 읽다가 그렇겠구나 하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좋으네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글을 보고 나서 맞다. 그렇네.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마음의 중력은 노력일까요? 끌림일까요? 때로는 노력으로 끌림이 있을 수 있고 끌림이 있어서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엔 대다수가 끌림이거나 끌림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지구가 중력이 있고
또 지구와 태양 사이에 만류인력의 법칙이 존재해 서로의 중력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처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력이, 그러한 끌림이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제 생각인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끌림과 노력에 있어서 서로의 마음과 진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별은 사람이었으면 하는 글에도 완전 공감합니다. 네, 지영님의 말씀처럼 라디오 책갈피도 그런 끌림, 그런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함께 해주실 거죠? 지영님과 청취자분들이 함께 지금처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다음은 향기로운 언덕님이 라디오 책갈피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항성 같은, 행성 같은, 혜성 같은 사람인가 생각해보게 하는 방송이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저도 지난 방송을 하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항성 같은, 행성 같은, 혜성 같은 사람인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방송에서 별 이야기를 했었죠. 스타, 네. 하늘에 떠있는 별의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항성과 행성, 혜성으로 구분해봤습니다. 한자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있고 항성의 주위를 빙글빙글 공전하는 행성이 있고요. 행성과 항성의 주위에 접근했다가 휘리릭 사라져버리는 혜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별의 특징을 사람 사는 풍경과 비교를 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항성 같은 또는 행성 같은 또는 혜성 같은 사람인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누군가에게는 항성 같은 사람, 누군가에게는 행성 같은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혜성 같은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여러 사람 간의 관계 안에서 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사회에서 관계 맺기를 스쳐 지나다 보니 때로는 행성처럼 또는 혜성처럼 때로는 항성 같은 그런 만남,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 간의 만남 속에서 자로 잰 듯이 표현한다기보다는 때로는 마음이 이끌리는데도 때로는 무수히 많은 시간과 만남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진숙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오늘 드디어 라디오 책갈피의 중력에 이끌려서 잘 청취했습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너무 밀착해도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리를 잘 유지한다는 건 요즘 흔히 말하는 밀당을 잘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을 말씀하시니 문득 소녀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방에 불을 끄고 창가 책상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공연히 센티해져 눈물 짓곤 했던 기억이에요. 히읗히읗. 별 하면 삶에 대한 성찰을 시적이고 아름다운 운유로 녹아내고 있는 작품인 어린 왕자가 떠오르죠. 얼마나 좋아했으면 제 폰 번호에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인 B611을 넣었겠어요. 8611호요. 네, 아이디어 좋습니다. 별을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이성선 시인의 사랑하는 별 하나라는 시 일부를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별 하나, 시인 이성선.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늘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중약이 있고요. 네.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주는 사람, 가슴에 환히 안기어 눈물 짓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 같은 사람,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같은 사람,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날 씻어주는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네, 시인 이성선 씨의 사랑하는 별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중략으로 짧게 올려주셨는데 실은 제가 방송에서 함께 나누려고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시 전문을 가져오긴 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저희 라디오 책갈피 너튜브에 올려드리거나 다음 방송 때 해드릴게요. 네. 전화번호 어린 왕자의 별 B612, 네, B자를 8자 유사하죠. 8612로 하실 정도면 정말 어린 왕자의 팬이네요. 말씀처럼 원만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리를 잘 유지한다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딪힐 수도 있고요. 너무 멀어지면 서로의 중력,
마음의 중력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간에 비춰주는 빛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요. 너무 가까이에서 빛을 비추면 마치 태양의 열과 빛이 뜨거운 것처럼 그 관계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멀면요, 그 빛이 희미해져 서로의 만남이나 인연의 빛과 색이 조금씩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도 진숙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게 어떤 때는 밀당의 형태로, 또 어떤 때는 인연이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치환의 우리가 어느 별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나류책갈피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청곡 안치환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나류 책갈피는 손편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편지지에 펜으로 글 한자 한자 적어내려가면서 종이에 담았을 마음과 생각들이었죠. 요즘은 온라인 SNS 문자나 스마트폰, 메시지로 소식을 전하고 글을 전하니까 훨씬 더 빠르고 편해지기는 했는데요. 가끔은 오랜 시간 걸쳐서 종이에 글을 쓰고 시간이 걸쳐 우편이 배달되고 그런 시간에 담긴 정과 마음이 그리울 때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빨간 우체통이나 공중전화 등 우리 곁에서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와 관련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억과 추억도 궁금합니다. 꽃은 시들고 해마저 지는데 저문 바닷가에 홀로 어둠 밝히는 그대 그대와 나 그대.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 사라지는 것에 대한 기억들 또는 방송에 대한 소감을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에 올려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기억과 추억도 궁금합니다. 라디오 책갈피는 라디오 전파와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하고 온라인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과 사연을 댓글로 받고 있는데요. 온라인과 전파를 통한 만남이지만 손편지에 담긴 마음과 정성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오늘, 한자로 따뜻하다 의미인 따뜻할 온으로 하시게요. 라디오 책갈피 전주 방송은 지금처럼 라디오를 통해서도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한 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전주 FM 93.5MHz에서 재방송합니다. 별빛으로 빛나는가. 너튜브를 통해서는 보이는 라디오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너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도 방송 듣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 다시 듣기 방송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였습니다. 어둠 밝히는 그대. 누군가에게 마음의 편지를 띄우는 그러한 기억, 그러한 추억 만드시는 오늘 되세요.